오늘은 서울에서 근무하던 건축사무실 사장님이 어릴 적 자주 놀러왔던 해수욕장 뒷산을 매입해 직접 만들었다는 절벽 위에 떠있는 신기한 크루즈를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이번 걷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서울역에 왔습니다. 14번 승차함에서 제가 탑승할 열차가 대기 중이네요. 탑승해 볼까요? 아름다운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지 약 1시간 50분이 지나자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동해바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멋있는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상행과 하행 모두 A열 좌석에 앉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럼 하차해 볼까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드넓은 동해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바닷가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역인 정동진역입니다. 플랫폼 바로 앞에 이렇게 멋있는 바닷가가 있다니 너무 신기하죠? 2020년에 KTX가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정동진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 바닷가가 됐다고 하네요.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빠져나와 해변가 쪽으로 쭉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가까이서 바라본 정동진 해수욕장의 풍경도 참 아름답네요. 그런데 해수욕장 끝에는 절벽에 아찔하게 걸려있는 커다란 크루즈선 한 대가 있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크루즈선 한 대를 포함한 총 2대의 커다란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선박 형태로 건축된 4성급 호텔인 선크루즈 리조트입니다. 해발 60m 절벽 위에 세워진 선박인 선크루즈는 2002년에 오픈한 세계 최초의 크루즈형 호텔인데요. 당시 서울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던 창업주가 1992년 고향 강릉으로 내려와 건축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호텔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박인 비치크루즈는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오픈한 호텔인데요.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비치크루즈에서 1박을 하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둘러보며 걷는 여행을 즐겨볼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호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크루즈 컨셉에 충실한 예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 안에 떠있는 옛날 선박의 모습도 너무 예쁘죠? 체크인을 하고 객실키를 받으면 호텔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가볼까요?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객실 밖으로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더 선명하게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33만원을 내고 듀플렉스 스위트 더블룸을 예약했는데요. 금토 기준 가장 저렴한 선크루즈 객실은 14만 3천원, 비치크루즈는 26만 4천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객실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부는 층고가 높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있고요.
식탁과 소파 등 인테리어도 잘 돼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지만 그만큼 저렴하고 다른 열차는 창문 앞쪽에는 스파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가뭄이 심해서 스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층도 한번 살펴볼까요? 계단을 오르면 커다란 침대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화장실도 있네요. 이쪽에도 커다란 욕조가 있습니다. 1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편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객실 구경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리조트에서 구경할 만한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치크루즈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18층에는 선크루즈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놓여 있습니다. 통로 옆쪽에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밖으로 나가자 선크루즈와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확실히 층고가 높다 보니 개방감이 참 좋더군요. 그럼 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통로를 건너 선크루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비치크루즈 투숙객만 카드를 태그하고 선크루즈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선크루즈 투숙객은 비치크루즈로 넘어올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로를 건너 선크루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CU도 있네요. 선크루즈 정상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전망대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다시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통창으로 둘러싸인 개방감 있는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360도로 정동진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신기한 건 원형으로 된 라운지가 천천히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앉아도 선크루즈 주변의 개방감 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가면 실외에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치크루즈와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참 멋있네요. 참고로 이 리조트에는 총 3곳의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가뭄으로 인해 이용하진 못했습니다. 추후 가뭄이 잘 해결되면 이곳에서 물놀이를 해도 재밌겠죠? 전망대 반대편으로 가면 선크루즈 너머로 보이는 또 다른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까는 보지 못했던 잘 정돈된 정원의 풍경과 더 먼 곳으로 뻗어있는 정동진 바다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원으로 내려가서 주변을 한번 걸어볼까요? 밖으로 나가자 잘 정돈된 잔디 위로 놓인 조각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선크루즈 앞쪽에 위치한 정원인 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인데요. 하지만 투숙객은 무료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얀 조각상들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2개의 손 조각상이 나옵니다. 이 조각상을 지나면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가 등장합니다. 옆에는 밖으로 뻗어있는 아찔한 다리도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생각보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경치 하나는 정말 끝내주네요. 울타리 안쪽으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밑으로 내려오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웅장한 절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계단 끝으로 내려가면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 너무 무서웠지만 환상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무서움도 잊혀지더군요. 아래쪽에는 이번 걷는 여행에서 걸어볼 바다 위 트레킹 코스도 보입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시 조각공원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에 선크루즈를 두고 잔디밭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옆에는 커다란 그네도 있었지만 타볼 수는 없었습니다. 선크루즈 안쪽으로 들어가 반대편으로 나오면 뒤편에 위치한 조각공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서 산책 겸 걸어보기 딱 좋았습니다. 선크루즈의 주변 시설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객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는데요. 저녁으로는 선크루즈에서 함께 운영하는 어국이라는 횟집에서 모둠회를 먹었습니다. 반찬도 맛있게 나오고 회도 맛있어서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킬 겸 호텔 주변을 산책했는데요. 배부르게 저녁을 먹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니 기분이 참 좋아지더군요. 가볍게 산책을 마치고 다음날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정동진 걷는 여행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객실 베란다로 나가니 붉게 물든 수평선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직 일출까지는 20분 정도가 남아서 조각공원 쪽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일출을 감상할 계획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출 시간이 되자 바닷물 위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구름이 많이 껴서 선명한 태양의 모습을 구경하진 못했지만 일출 명소 정동진답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조각공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출 감상 포인트에서도 일출을 구경했습니다. 일출 구경을 마친 후에는 다시 선크루즈로 이동해 조식을 먹었습니다. 투숙객은 30% 할인된 가격인 23,500원에 조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먹을 게 많아서 조식도 재밌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식을 먹은 후에는 비치크루즈 앞쪽에 있는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을 걸었습니다. 원래 매표소가 선크루즈 주차장 안쪽에 있었지만 24년 3월부터 이곳 정동 매표소로 이전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이지만 가뭄으로 인해 내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다 부채길을 한번 걸어볼까요?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은 230만 년 전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 지역인데요. 정동진의 부채 끝 지명과 탐방로가 위치한 지형의 모양이 바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놓은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2004년에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해안경비를 위한 군 경계근무 정찰로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다가 2016년에 처음 민간에 개방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23년 10월에 처음 이곳을 걸어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 걷고 있는 비치크루즈 방향 탐방로는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은 완공이 돼서 총 길이 3.01km의 바다 위를 걷는 트레킹 코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저는 코스의 일부분만 걸어보고 기차를 탈 시간이 돼서 체크아웃을 한 뒤 다시 정동진역으로 갔는데요. 부채길의 모든 구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1박 2일간의 낭만 있는 정동진 여행을 마무리하고 정동진역에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선크루즈 리조트에서 구경할 수 있었던 멋있는 호텔과 아름다운 정동진의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강릉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정동진의 아름다운 일출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동진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